저는 곧 이사를 갑니다. 1점대 부동산을 통해서요. 왜냐면 집 계약이 12월에 끝나거든요. 저는 1점대 리뷰 유튜버이므로 화끈하고 시원하게 1점대 부동산을 이용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보증금 얼마로 찾으세요? 네? 보증금 얼마로 찾으세요? 2천에서 전세 대출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집 있는 대로 좀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공집이야 뭐 가려고 갈렸죠. 아, 네. 돈이 문제죠. 보증금 대출 받을 수 있다 치고 월세는 얼마까지 낼 수 있는데요? 50, 60 정도가 마지노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 평일에 오시면 좋은데 주말에 오면 이 동네에 차 기어다녀요. 아, 네. 네. 아 손님 네. 직방, 다방 이런 거 보지 말고 오세요. 다 허위 매물이에요. 아, 그래요? 만 참고하세요. 일단 KTX 예매부터 해야겠습니다. 당장 내일. 서울에서 3, 4평 원룸 살 돈으로 신축 오피스텔에 살 수 있다는 지역에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부산입니다. 리뷰를 읽어보겠습니다. 사투리. 별점은 1.3점, 후기는 무려 13개가 있는데요. 여기 닉네임 쓰신 분이 절대 다시 안 갈 가게만 리뷰. 여기 문신만 잔뜩 처발랐지 순둥이들밖에 없어서 스트레스 푸실 분들 한 번씩 들려 한 소리씩 해주시면 초딩 싸움 가능합니다. 거래 강요하고 폭언합니다. 주의하세요. 저 진짜 무서운데요, 이제? 저 부산에서 집 구할 수 있을까요? 오, 문자 메시지도 써주신 분이 계신데 읽어볼게요. 제가 부동산 한둘 알아봤고 지금 그 집 가계약금 몇십만 원 걸려있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제가 동네 바보 마냥 가계약을 하겠어요? 절차도 모르냐? 아는 척하면서 사람 까내리는 소리 하는데 서면에서 가계약 걸고도 본계약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한테 오히려 역정내고 오늘 계약 못한다고 말하면서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 없이 자기는 잘못 없고 소장이 된다 했다. 소장이랑 전화했던 말 그대로 알려주겠다며 제가 하는 말 다 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서는 하는 말이 부동산 알아볼 때 그렇게 하지 말라면서 자기 기분 나쁜 티 겁나내고 집 알아보는 동안 하루에 전화 문자 수십 통을 하면서 보채고. 이거 위험한데요? 살짝?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첫 번째, 맥도날드가 가까이에 있을 것. 왜냐면 저는 주 4일 이상을 맥도날드를 꼭 먹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바퀴벌레가 안 나오는 집일 것. 마지막으로는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나 빚이 많이 없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산에 오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나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부산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부산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너 부산 사람이야? 나 부산 되게 좋아해. 그러면 부산 친구들이 항상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니 부산 좋아하나? 그럼 제가 이러면 야 그럼 한번 와라 부산 풀코스 보여줄게 이래요. 그러면 제가 부산 풀코스? 그게 뭐야 재밌겠다 그래 한번 보여줘 뭔데? 이러면 네가 와봐야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산 풀코스라는 게 공식적으로 있는 줄 알았어요. 행정부에서 자 이것은 부산 풀코스입니다 하고 알려진 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부산 친구들 500명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부산 풀코스가 있다고.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실체를 본 적이 없어요. 대체 뭘까요? 그 부산 풀코스가. 1시에 집 보러 가기로 해서 시간 맞춰 왔는데 중개사분께서 밥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렇게 20분 정도 기다리다가 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보신 것들은 어떻든가요? 괜찮아 보이는 거 좀 있어요? 네, 저는 1번, 3번 딱 좋은 것 같아요. 좀 그냥 가성비로 신축에 막 그런 거 아니어도? 네, 괜찮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낫죠. 금액도 아끼고. 일도 안 해줘. 네, 근데 할게요. 첫 번째 집은 2천만 원 보증금에 관리비 포함하여 월세 35만 원짜리입니다. 부산은 집값이 서울 대비 정말 저렴하다고 느꼈어요. 보시면 이 안에 TV, 세탁기, 냉장고 등 모두 다 갖춰진 풀옵션이었습니다. 첫눈에 반했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걸까요? 이 집에 정말 살고 싶어졌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중개사분께서는 세세히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제가 집 확인을 할 수 있게 기다려주시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야 답을 해주셨습니다. 중개사분과 많은 대화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또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해요. 벌레는 안 나오죠.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두 번째 집은 2천에 50짜리입니다. 보증금 3천에 45도 가능하다고 해요. 거실과 방이 있는데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서 5만 원 더 비싼 금액의 집에 살고 있는데 원룸인데다가 평수도 더 좁거든요. 이 집에 살 생각을 하니 제가 공주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요?
계약하기 전 집에 등기를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 점검 시간인데 아, 그래요? 일요일에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크게 문제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건물이 뭔 일이 생겨도 2,800까지는 우선 변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뭐 문제가 되진 않아요. 점검 중이라 당장 등기를 볼 수 없다면 저는 일단 서울에 올라가고 내일 오전에 직접 등기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중개인께서는 등기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셨고 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계약금은 뭐예요? 집을 잡아보죠. 계약금 해봐야 뭐 50만 원, 100만 원 그걸로 막 문제가 되고 그러진 않고. 대화 도중 다른 고객분들이 오셔서 저는 우선 자리를 뜨기로 했습니다. 아, 정말 지치는 하루였어요. 계속 이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 등기에 왜 이렇게 집착하지?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막 상처받았다. 막 이게 아니라 참 사람의 길을 빨리게 하는 화법이다. 뭔가 위축되게 만들고 그 말이 되게 저를 그냥 제가 그거의 중요도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일단 확인하고 싶다는 저의 욕구잖아요. 니즈잖아요. 그게 조금 존중받지 않은 느낌이 커서 나오는데 완전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변호사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중개사 말대로 월세 보증금이 2천만 원인 집은 본 계약 날에만 등기를 확인해도 괜찮다. 이 말은 100% 믿어도 되는 걸까요? 변호인들의 답은 이렇습니다. 계약 진행 중 내용이 불리하다고 판단해 이를 파기할 경우에 중개인에게 배상을 묻는 것이 번거로워질 수 있으니 등기와 미납 국세 등을 확인하고 진행하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또 중개사의 말을 믿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직접 등기부를 확인하는 걸 권장한다며 철저하게 해서 나쁠 것은 전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집도 월세도 모두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회 초년생으로 2천만 원이라는 돈은 매우 크고 무거운 금액입니다. 고민을 더 해보겠다는 말에도 중개인은 빠르게 해보시죠 라며 여러 차례 전화와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겁이 났고 이분과의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어요. 네. 아, 네. 그 다름이 아니라 강남에 집을 좀 보고 싶은데요. 다운을 원룸을 잡으세요? 네네, 원룸으로 찾고 있어요. 보증금은 얼마 정도 돼요? 보증금은 제가 지금 2천만 원 정도 쓸 수 있거든요. 2천만 원? 네. 그래요? 네. 일단 나와보세요. 내가 오늘 왔을 때 몇 시에 오시게? 강남 2천에 80. 어떤 집일까요? 월세를 저는 꿈도 못 꾸긴 하는데 2천에 80이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잠깐! 이번 영상은 집단의 지성이 필요합니다. 해당 매물이 위험한지, 그렇지 않은지 함께 고민하며 영상을 봐주시면 더욱 몰입감 있게 감상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제가 좀 당황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1천만 원으로 강남에서 집 구하는 게 어렵다고 알고 있어서 좀 괜찮은 집으로 전세도 함께 알아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개인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건넸는데 답을 따로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 말씀 없으셔서 살짝 민망한 순간이었네요. 그래도 집은 너무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당장 계약하고 싶어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집이 이렇게 싼 값에 나오다니.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무려 강남에서 이런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다른 사람이 보러 오기 전에 서둘러 계약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080일 거예요? 너무 괜찮은데? 그러니까 싸지. 얘는 오늘 처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해. 너무너무 괜찮은데 등기 바라볼 수 있을까요? 등기는 띄워줄게요. 등기는 아무 관계 없어. 땅값이 비싸다고. 이렇게 싸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주인이 아니라. 근데 이제 용자는 한 27억 정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강남에 땅값이 비싸다는 걸 알죠? 네. 평당 2억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보증금 200만 원은 만약 뭐가 잘못돼도 나라에서 해줘. 내가 여기 20몇 년 동안 있었지만 강남에서 경매가 되고 집이 넘어가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땅값이 비싸니까. 그 전세 사기 막 이런 것도 보면 부천, 의정부, 저 강북 그렇잖아. 융자도 조금 받는 거예요. 왜냐면 세금을 좀 덜 내니까. 그렇게 평화롭게 등기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등기에서 매우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중개인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여보세요? 제가 여쭤볼 게 몇 개 있는데, 네, 보니까 여기가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더라고요. 잠깐, 저 부동산 요정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뭔지 쉽게 설명해 줄게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 건물에 대하여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권이 있다고 공표하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 집을 들어가는 어쩔 수 없는 유나 같은 사람이면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보는 순간 계약을 일단 멈추는 것이 현명하겠죠?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이거는 다 저기 소멸됐고 소멸이 됐어요? 그걸 다 신고가 다 됐어요. 일비를 네. 2년 동안 한 번도 안 냈어요. 아니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관리비를 내기 전에는 우리는 돈 보증금 못 내준다 그랬어요. 아, 그러면 그때 이제 근저당으로 잡힌 금액이 27억 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40억 가까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아니요. 왜 금고다리 40억이래. 이건 틀린 정보예요. 39억 원이 넘는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약 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알려준 금액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아, 그럼 저는 2천만 원 넣어도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거죠? 남아에서 2,600까지는 해준다고. 과연 그럴까요? 건물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은 이후에 임차인이 들어가면 최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물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은 있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이 먼저 돈을 가져가고 남은 돈이 있을 때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임차한 사람들이 받게 되어요. 이 수많은 가능성들 속에서 굳이 소중한 2천만 2천만 원을 걸어보고 싶나요? 일단 저에게 위험한 집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최고의 상황은 중개사분의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개사분의 말씀이 모두 다 거짓말인 경우가 저에게 최악의 상황이겠죠. 보증금을 안 돌려준 건 관리비를 안 냈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어서, 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소멸이 안 된 경우죠. 이 경우에 제가 들어가면요, 최악의 경우에는 일단 부동산 법률에 따르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는 상황에서 들어갔으면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이제 저의 판단, 저는 이게 또 감정이 약간 올라올 것 같아요. 감정이 약간 올라오는데 제가 눌러볼게요. 제가 이번에 2천만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엄청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만약에 중개사분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 그 2천만 원을 되게 가볍게 생각해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근데 어떤 어른들은 다른 사람의 2천만 원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젊으니까 2천만 원 금방 벌 수 있잖아. 그렇게 큰 돈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저 같은 자식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중개사분께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아, 임차권 등기 명령 소멸 신청을 진짜 했구나. 그래서 나 들어오라고 한 거구나. 이렇게 믿고 싶고 그게 정답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저는 무엇이 진실인지 모를 때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처음 막 집을 구하는,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독립하기 위해서 집을 구하는 세대가 많을 텐데 잠깐 알아보는 비용, 시간 많이 안 드니까 꼭 잘 알아보시고 좋은 집 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1점대 부동산이든 5점대 부동산이든 집을 구할 때 믿을 건 자기 자신뿐이다. 최대한 공부하고 알아보고 집을 구하자. 오늘의 결론입니다.